영양학적 관점에서 야, 족발이라는 음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맞는다. 때 먹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트타임 보디빌더입니다. 마랑님의 장충동 왕족발 챌린지 다들 보셨나요? 저도 너무나 고퀄의 영상들이 제작되어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랑님의 영향력으로 실제로 매장들이 굉장히 바빠졌고, 저도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저런 리액션이 나올까 궁금해서 영상을 보고 족발을 시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피트니스의 대중화가 되어서 굳이 대회 준비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멋진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 식단을 관리하고 있죠. 저도 취미로 운동을 하긴 하지만 현재는 겨울이고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영양 성분을 그람수 단위로 자세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림저거 하루에 먹어야 하는 칼로리 및 단백질 양을 생각해서 먹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공식품 및 조리가 안 되어서 영양 성분을 파악하기 쉬운 흔히 저희가 식단으로 먹는 제품들과 다르게 족발은 영양 성분이 정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가맹점들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족발을 시켜 먹었을 때는 자세한 영양 성분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늘은 치팅하자 라는 생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사가 직접 답변을 해주신 장충동 왕족발의 정확한 영양 성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유지칼로리라는 영양 개념을 간단히 대입해서 왕족발을 먹었을 때 얼마나 살이 찔까 라는 궁금증을 같이 해소해 보려고 해요. 바쁜 업무 중에도 친절히 답변을 해주신 장충동 왕족발 품질팀,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사의 시스템은 비법 양념과 방법으로 제작된 장충동 왕족발을 1kg 단위로 포장을 해서 전국 가맹점에 납품을 하고, 각 가맹점에서는 이를 정선하여 대, 중, 소별로 소분 포장을 하여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1kg당 족발의 영양 성분을 보시면 칼로리는 2219칼로리, 탄수화물은 6g, 단백질은 279g, 지방은 120g, 포화지방은 49g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족발은 돼지의 다리살로 만들고 거기에 소스로 맛을 더한 양념육이기 때문에 고칼로리, 고지방 식품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살이 많이 찐다는 돼지가 갖고 있는 소문과 다르게 시즌기의 보디빌더도 지방을 최대한 많이 제거한 가격이 매우 저렴한 돼지 앞 뒷다리살을 먹기도 해요. 이렇게 숫자로 된 영양 성분만 봐서는 아직 정확한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식단을 할 때 주로 먹는 닭가슴살, 소고기, 고등어와 영양 성분을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가 미리 인지해야 할 부분은 본사에서 준 영양 성분이긴 하지만 족발은 뼈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영양 성분은 뼈를 포함한 족발의 영양 성분에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아마 뼈를 제외한 순수한 고기로 된 족발의 영양 성분은 제가 정리한 수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선수들이 시즌에 밖에서 사 먹는 외식을 줄이고 가공이 덜 된 생물들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몸은 가공이 더 많이 된 식품을 먹을수록 소화기관에 부담이 되는 점도 있지만 매크로에 따른 몸 변화의 데이터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함도 있어요. 족발과 같은 식품과 다르게 양념이 안 된 깔끔한 생물들은 영양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섭취 과정에서 계획한 매크로와의 오차를 줄일 수가 있죠. 먼저 족발 100g당 칼로리는 약 222, 단백질은 28, 지방은 12g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소고기 등심, 고등어, 닭가슴살, 생것들의 영양 성분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해당 영양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기반으로 리스트를 해봤어요. 먼저 소고기는 족발보다 오히려 약 92칼로리, 약 12g의 지방, 6g의 포화지방이 더 많고 단백질은 12g이 족발보다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어는 족발보다 8칼로리, 그리고 지방이 3g 더 적긴 하지만 차이가 생각보다 미비하고 족발의 단백질이 고등어보다 약 계란 1개 분량인 6g 이상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족발이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영양 성분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국민 다이어트 식품인 닭가슴살은 역사적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증명된 식품인 만큼 족발이 약 5g의 단백질이 더 많긴 하지만 닭가슴살이 칼로리는 116,
지방은 11g, 포화지방도 약 4.5g 더 적은 차이를 보여줘요. 하지만 저희는 장충동 왕족발을 100g 단위로 시킬 수도 없고 또 족발을 먹을 때 100g만을 먹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즈별 족발의 영양 성분을 같이 살펴볼게요. 물론 요즘엔 1인 가구를 위해 작게 소분된 냉동 제품도 있고 장충동 왕족발도 해당 제품을 취급은 하지만 오늘은 흔히 배달로 시켜먹는 대중소 단위로 살펴볼게요. 본사에 따르면 1kg 단위로 포장된 패키지를 납품하지만 각 가맹점마다 소분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즉 동네 사장님의 마음에 따라 양이 조금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균 무게로 가정을 해서 영양 성분을 계산해 볼게요. 먼저 소자인 700g은 칼로리 1553, 단백질 195, 지방 84g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자 900g은 칼로리 약 2000, 단백질 251, 지방 108g, 마지막으로 대자 1100g은 2441 칼로리, 단백질 307, 지방 132g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이 짧아서 소자를 둘이서 나눠 먹으면 양이 딱 맞는데 여러분들도 드시는 양 그리고 시키는 사이즈에 따라 정리된 표를 참고해서 영양 성분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개인에 맞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족발인 만큼 지방과 칼로리가 높긴 하지만 저는 단백질 함량이 엄청 높아서 놀랐는데요. 족발을 먹는 날에는 단백질을 위해서 배부른 상태로 추가로 단백질 쉐이크나 닭을 안 먹어도 될 만큼 다른 식품들에 비해서 높은 수치예요. 물론 전문적으로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제공된 족발의 영양 성분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의 하루 식단을 조절하겠지만 저와 같은 일반인 분들은 이러한 수치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맛을 위해 족발을 먹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유지칼로리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족발을 먹으면 살이 많이 찔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유지칼로리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했을 때 살이 찌지도 빠지지도 않는 말 그대로 체중이 유지가 되는 칼로리예요. 해당 칼로리를 베이스로 해서 다이어트 시 칼로리 양을 계산하고 개인의 목적과 몸 상태에 따라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달리 계산해서 식단을 짜는 방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화되고 수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다른 신체와 다른 생활 패턴을 갖고 있듯이 이러한 유지 칼로리는 생물체가 체온 유지, 심장박동, 호흡 운동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사용되는 칼로리인 기초대사량에서 본인의 활동량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기초대사량은 계산식이 있지만 네이버에 기초대사량만 검색해도 쉽게 알 수 있고 헬스장마다 있는 인바디에서도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체 활동 인자는 본인의 운동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운동을 전혀 안 했을 때는 1.2 그리고 운동을 주 7회 했을 때는 2까지 개인마다 다르게 계산이 돼요. 하지만 PAL을 측정하는 운동 횟수 외에도 본인의 하루 활동량은 매일 달라질 수 있고 운동도 개인마다 강도가 모두 달라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칼로리는 모두에게 100% 정확한 것이 아닌 대략적인 값을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대회를 위한 식단을 만약 3달을 한다면 한 달 전부터 계산한 유지 칼로리와 탄단지 비율을 몸에 대입을 해보고 최대한 같은 패턴의 생활을 하길 노력해서 이에 따른 몸의 변화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에게 맞는 개인화된 값을 구하는 편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기초대사량이 2000칼로리인 사람이 하루에 운동을 1에서 2회를 한다면 유지 칼로리는 2800칼로리인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렇다면 700g인 소자 족발 1553칼로리를 혼자 다 섭취를 해도 그날 나머지 하루 식사에서 1247칼로리를 맞춰서 먹으면 이론상으로는 체중 증가 없이 족발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대입을 해서 예시를 보여준 이유는 저와 족발을 같이 먹은 동생이 족발이 갖고 있는 살이 많이 찐다 라는 이미지 때문에 족발을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식사를 거르는 모습을 봐서예요. 물론 족발은 당연히 칼로리도 지방도 높지만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영양 수치들도 다른 식품들에 비해서 4배, 3배 이상 높은 수치는 아니고 단백질은 오히려 높았어요. 저희는 족발 칼로리에 대한 소문이 우리의 인식보다는 괜찮다는 것을 보았고 족발을 먹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다른 식사를 거른다면 불균형한 섭취 영향으로 인해 오히려 신체의 밸런스도 무너지고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오늘 족발을 시켜 먹는다면 유지 칼로리에서 족발의 칼로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으로 골고루 섭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오차들 때문에 100%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고 저희도 족발을 식단처럼 한 점 한 점 측정해서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절과 살이 찌겠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장충동 왕족발의 영양 성분과 먹으면 살이 많이 찔까에 대한 것을 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족발을 먹을 때 빠질 수 없고 또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는 장충동의 쟁반국수 영양 성분도 이렇게 공유를 해드려요. 일주일에 1회 혹은 2회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어요. 궁금했지만 알기 어려운 더욱더 다양하고 재밌는 보디빌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